김세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에라가 사실 저희도 되게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어떤 배우상 후보로 어떤 분을 올릴까 얘기를 하다가 에라는 사실 되게 이견 없이 다른 어떤 이건 안 돼 이런 얘기 없이 다들 거의 만장일치로 후보를 올렸던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다른 영화에 비하면 사실 되게 어떤 큰 연기가 있다거나 그런 영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영화에서 배우님 하시는 역할이 주로 어떤 인물의 행동에 대한 리액션, 특히 김우건 배우님이 뭔가 계속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때 상황 설명을 할 때 어떤 계속 그거에 대한 리액션과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리액션. 그래서 영화의 사실 결말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주라는 연기를 보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배우님의 얼굴만 사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러면서 되게 훌륭한 연기다, 되게 영화적인 연기다라는 생각했었는데 특별히 이런 어떤 캐릭터 이렇게 어떤 다른 인물들에 대한 리액션 위주로 이루어지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고민했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뭔가 이야기가 되게 오해를 다루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로서 뭔가 반응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겸 배우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미준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래서 일단 피출 같은 경우에는 관객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문과 다르게 어떤 인터넷에 공개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아 오시게 되셨는데 일단 호러 영화를 원래 좋아하시나요? 네, 원래 호러나 오컬트 장르를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또 호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그런 어떤 취향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렇게 관객석 오신 것처럼 또 관객분들 일반 대중의 어떤 그 지지나 이 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관객과 취향 사이에서. 우선 저는 약간 영화를 찍을 때 아무래도 호러 장르 자체가 조금 마이너한 장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랑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일단 재밌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특히 피출 같은 영화는 저희가 제사라는 그 유교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호르적으로 풀어내면은 되게 좀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접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곰팡이 박하늘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한국 단편영화상 트레일러 작업도 제가 작업했었는데 사실 곰팡이 클립을 제가 넣는 거를 제가 깜빡했다가 마지막에 넣게 됐거든요. 그래서 넣는데 사실 어느 장면을 넣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좀 왜냐면 너무 무서우면은 사람들도 그 중간 그러니까 트레일러 중간에 곰팡이 클립 들어가게 돼 있는데 좀 중간에 좀 사장님 이거 끄면 어떡하시라는 걱정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무섭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상실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 되게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런 어떤 그로테스크하고 어떤 호러적인 느낌으로 끌어가셨는데 그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애도의 방식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그 애도의 방식을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곰팡이가 되게 강하게 제 속에 좀 있었어서 이 곰팡이와 애도를 어떻게 연결 지을까 순전히 좀 골마있는 상처라서 지우고 싶고 아니면 치유해야만 하는 그런 상처로 다룰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곰팡이의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 곰팡이에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를 지우고만 싶지는 않았었어요. 뭔가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혹은 받아들이면서 토해내고 이런 과정을 동시에 표현을 하고 싶었어서 아무래도 그 곰팡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받아들인다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그로테스크하게 이미지가 그려진 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같이 또 오늘 상영 이 섹션에는 안 들지만 같이 감독상 후보 오른 영화 중에 최하라고 홍승희 감독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어떤 꽃이 피고 이런 영화인데 그 영화도 저는 약간 막상막하로 되게 약간 그로테스크한 약간 상상력을 가진 영화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화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보시면 아마 약간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기 담비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아무래도 저기 제가 전 이 영화를 처음에 아마 전주 때 봤던 것 같은데 그때 GV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떤 시나리오부터 기획까지 굉장히 이렇게 깊게 관여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시면은 일반적인 어떤 캐스팅, 오디션을 보거나 혹은 캐스팅이 돼가지고 참여하는 연기랑 어떤 연기 작업을 함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담비 같은 경우는 제가 시나리오 쓰고 이제 오디션을 보지 않고 담비 역할을 연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연출이나 시나리오에 관여를 하게 되면 연기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연기를 할 때는 인물의 목표나 이제 욕망을 중점적으로 두고 연기를 한다면 시나리오를 쓸 때는 전체적인 거를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찍을 때도 그 두 개를 분리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 지금 와 있는데 연출이랑 얘기도 많이 하면서 연출적인 부분은 많이 이제 믿고 저는 연기를 할 때 담비라는 인물의 욕망이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배우님들과 감독님들께 어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손 드시면 제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듣기로는 관객분들 중에서 약간 또 핏줄 응원하러 오신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핏줄 관계자분들 핏줄한테 응원 의미에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눈 감아 드릴게요. 네. 저는 핏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김강희 배우의 지인인데 김강희 배우가 연기하는 거 보고 싶어서 왔고요. 저는 김강희 배우님이 이제 유쾌한 작품에만 나오는 거 보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김강희 배우님을 이제 캐스팅하게 된 이런 계기, 그런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제 강희 선배 같은 경우는 저 예전에 미장센 영화제가 있었을 때 그때 보육교사였나요? 그 유치원 선생님 역할로 나왔던 단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강희 선배님이 보여줬던 그 캐릭터가 되게 장르적인 캐릭터이면서도 동시에 되게 밝은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요즘에 어떤 작품들을 하고 계시지? 하고 있어서 계속 최근 작품들을 봤는데 최근엔 또 밝은 캐릭터만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예전에 봤었던 그 고육교사 때 보여줬던 이미지나 그래서 어떤 눈빛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새롭게 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다행히 시나리오를 또 되게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해보면서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강희 배우님 그때 보육기사 때만 해도 약간 덧니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중적인 느낌도 그때 그 영화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핏줄 때는 이 교정이 끝나셔서 당연히 아쉽진 않으셨나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캐스팅 때 고려를 했던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네,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제가 팬이라서 또 그냥 뻘소리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질문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좀 더 네. 저기 배우분들한테 질문인데 김세원 배우님은 그 마지막에 키스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은지 별로 만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니 궁금하고 김다빈 배우님 그 돈 받은 거를 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락을 안 받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마지막 입맞춤은 이제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해본 첫 번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발칙하게 표현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뭔가 본인을 꾸며가면서 속이면서 살기보다는 좀 솔직하게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질문 주신 거에서 재한이한테 돈 봉투를 주는 것에 대한 의미는요. 담비라는 인물이 꾸준히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기 위해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한테는 이제 딸로서 다르게, 그리고 재한이한테는 어떤 거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필요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싸우고 냉전인 상황에도 당장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엄마한테 받은 돈이 떠오르는 거예요. 쉐디한테 돈 있으면 오디션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재한이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 돈을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를 안 받은 건 키스방에 다녀온 걸 알게 된 후에 좀 심경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안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도 죽은 사람이고 너도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감독님이나 들으신 게 있는지 왜 그렇게까지? 어머니도 이제 계속해서 딸의 연락이 오니까 이제 응답을 했지만 여전히 어머니한테 아버지의 분류는 정말 아픈 기억이고 다신 떠올리고 싶지 않고,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 옆에 아버지 옆에서 남아서 아버지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던 딸 또한 이런 연락으로도 이제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영화 볼 때 약간 어쨌든 담비가 약간 아버지랑 좀 뭔가 우리 일반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좀 친밀해 보이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혹시 받으셨나 약간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유독 이제 담비는 아버지한테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어렸을 때부터 찾고자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친밀한 둘의 사이가 많이 보기 싫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쪽 앞에 보입니다. 네, 저는 곰팡이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욕실에서 곰팡이를 만들 때 그 사운드가 되게 헐떡이면서 여기저기서 뭔가 헐떡이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들어갔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전체적으로 미스테리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더욱 좀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감독님께서 그 부분에 사운드 디자인을 하실 때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하시고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라던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운드가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욕조 안에 들어갔을 때 나왔던 사운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장면
저가 연출을 했을 때 약간 제의적인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제 욕조 안에 들어가서 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그때 제가 떠올렸던 연상했던 이미지는 약간 오컬트 모임 혹은 뭐 마녀들의 모임, 숲속에서 손을 마주잡고 둥글게 뛰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사운드를 레퍼런스로 이제 감독님께 보내드렸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DF 질문. 저도 그 곰팡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영화 볼 때 좀 빨간색 눈이 가장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인물이 몸이 변한다고 해야 되나? 몸이 변할 때는 눈이 색이 원래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그게 이제 빨간 눈을 그렇게 아주 강하게 충혈된 눈으로 디자인을 한 거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 에너지, 약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주전자 같은 상태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서, 캐릭터 자체는 되게 몸동작 애니메이팅이 되게 정적이고 과격하지 않은데, 그런 에너지를 조금 더 대비를 시켜서 표현하고 싶었어서 빨갛게 눈을 그렸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눈이 하얗게 돌아오게 된 거는 이제 그 직전에 이제 곰팡이를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던 상태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컷에서는 이제 눈을 하얗게 다시 연출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잠깐 질문할게요. 지금 제가 이미준 감독님한테 궁금한데, 저도 한 몇 년 전에 호러 영화를 찍었었는데, 항상 그러면 영화를 뛸 때 내 영화가 제일 무섭길 바라는데, 간혹 또 다른 무서운 영화 같이 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편으로는 뭔가 되게 견제심도 들고, 약간 나도 약간 나중에 약간 이런 거 좀 같이 좀 보완을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피줄도 굉장히 야심이 큰 영화고, 굉장히 많은 어떤 호러들 장치가 들어간 영화인데, 또 이번에 곰팡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많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혹시 어떤 그런 같이 약간 호러 분위기를 가져간 영화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원래 되게 기괴하고 막 무서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특히 진짜 곰팡이라는 영화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생략들을 통해서 근데 많은 걸 설명해주면서 관객들의 공포를 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연출을 하면서도 항상 스스로에게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금 공백을 통한 어떤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게 연출자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곰팡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나도 다음에 영화를 찍게 되면 이런 어떤 생략들과 어떤 이미지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고 관객들에게 더 많은 공포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조금 영화를 보는 도중에도 다음 작품을 위해서 조금 많은 공부 같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곰팡이랑 답이 좀 같이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보통 한국 독립영화가 특히 단편 영화들도 아무래도 좀 성적 욕구에 대한 묘사나 이야기를 아무래도 다이렉트는 하지 않고 좀 약간 피해가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두 영화가 이거를 어떤 성적 욕구를 영화의 주제로 혹은 디테일한 묘사로 표현하는 부분이 좀 되게 용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약간 성적 욕구를 어떤 영화의 메인이나 혹은 되게 디테일한 묘사로 표현하신 이유가? 저는 그게 핵심이니까 얼버무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표현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담비라는 인물에 대해 처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말씀 들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그 부분은 담비가 살기 위해 떼놓을 수 없는 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담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담비도 되게 어떤 묘사에 있어서 되게 디테일한 묘사들을 보여주고 배드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적 욕구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는데 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 사람들이 다 이렇게까지 친밀한가 싶은 어떤 그런 묘사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정작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거의 얼굴에 거의 가까이 이렇게 얼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도 있는데 그 이상 가지 않는 게 있어서 혹시 아버지의 관계를 그 정도 선은 약간 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네, 우선 영화를 만들 때 그리고 스태프들의 의견도 있고 저도 사실은 계속 검열을 하게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담비한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는 정말로 친밀하게 가져가야 한다 하는 거는 꼭 지키되 만들면서 제가 진짜 담비라면 아버지한테 영화로 표현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여기까지 갈까 하는 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은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좋은 기회인데, 네. 저는 공통적인 네 분께 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너무 매력적인 작품들과 이제 연기를 너무 잘 봐서 차기작이 궁금합니다. 네 분의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차기작 계획을 한번. 저는 내일의 민재라는 육상 여고부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룬 스포츠 성장 영화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게 차기작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열심히 글 쓰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단편은 하나 정도는 그래도 더 찍어보고 싶어서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다음 영화도 똑같이 콜트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통 한국적인 콜트 영화를 좀 찍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하면서 글 쓰고 있습니다. 저는 곰팡이 만들고 좀 지쳤어서 쉬고 있다가 이제 한 연말쯤 되니까 다시 좀 에너지가 올라와서 또 좀 자전적인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품 단편에서 중편 정도 생각하면서 상상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담비 찍고 사실 작가교육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빨리 이렇게 앞에 보여드릴 작품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질문이 마칠 때 마지막 공동 질문이 인사와 함께 차기작 계획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그걸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대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한국 단편 영화상이라는 거의 의의가 사실 한 해 동안 단편 영화를 돌아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오늘 오신 분들한테
어쨌든 이 영화와 함께 1년을 지나셨는데 이 영화와 함께했던 올 한 해의 기억이 어떤지를 여쭤보고 그리고 마지막 관객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담비님. 정말로 이렇게 단편 영화제를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은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이제 단편 영화를 보고 그리고 만들고 연기하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꼭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하고 저 올해 곰팡이가 되게 운이 좋게 감사하게 여기저기 불려다녀서 원래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 나올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좋은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편 그리고 덤으로 애니메이션 작품 한국 애니메이션이 정말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도 가져주시고 하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제 관객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영화는 이제 관객과 만나는 순간에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언제든 어느 장소든 그리고 몇 분이 계시든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과 이제 저희 모두들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공간을 마련된다는 것 자체가 항상 감사한 부분이고요. 여기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너무 같이 웃으면서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고요. 이 영화랑 같이 여러분들을 돌아다니면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발견하시고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편 단편 영화상은 이제 내일까지 상영이 진행되고 내일 시상식을 통해서 또 수상작들이 발표가 되겠지만 사실 저희는 이걸 준비하면서 수상작들만 약간 주목하는 게 아니고 이 후보들이 모두 너무 좋은 영화고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작품 그리고 감독님들, 배우님들, 스태프분들이라는 생각하에 후보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 한 해를 빛내주셨던 감독님들 그리고 배우님들께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